아프리카 여행을 이야기할 때면 늘 정해진 목적지만 떠오르곤 합니다. 피라미드의 이집트, 다채로운 수크의 모로코 사파리와 와인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죠. 하지만 아프리카 대륙 북부에 이 모든 여행지 목록에 거의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알제리보입니다. 알제리는 그저 목록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최상단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아프리카 최대의 나라인 알제리는 사하라 사막, 로마 제국의 유적 모래에 묻힌 도시, 그리고 당신을 놀라게 할 만큼 아주 오래된 전통과 의식이 한데 섞여 있는 곳입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봤다고 생각한다면 알제리를 알게 될 때까지만 잠시 기다려 보세요. 오늘 베로문도는 아프리카에서 잊힌 이 거대한 나라의 모래 언덕 산 유령 도시 활기 넘치는 시장을 탐험하는 여행으로 당신을 안내합니다. 1. 위치 및 일반 정보. 지금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알제리는 북아프리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지중해와 맞닿아 있고 모로코 튀니지, 리비아 말리 등 여러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실은 알제리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나라라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가장 큽니다. 게다가 영토 면적에서 세계가 10대 국가 중 하나입니다. 23배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자랑하며 그린란드,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땅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바꿔놓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광대한 지역의 약 80%가 순수한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보통 사막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냉혹한 사하라 사막입니다. 다시 말해 알제리는 말 그대로 도시 모래의 대양입니다. 바람이 모래 언덕을 파도처럼 움직이고 마을이 지도에서 사라졌다가 몇 년 후 다시 나타나는 영토입니다. 인구 대부분은 해안 근처 북쪽의 알제오랑 콘스탄틴과 같은 도시에 거주합니다. 이곳은 기후가 더 온화하고 물과 상업시설 약간의 식물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지도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 보세요. 온도는 치솟고 녹색은 사라지며 모든 것이 돌먼지 그리고 침묵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놀라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사막에는 말 그대로 모래에 묻힌 많은 역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인 장소들, 사하라 사막의 이러한 침묵 속에 신기루처럼 보이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막 한가운데에는 모래에서 솟아난 것처럼 보이는 도시 티미몬이 있습니다. 집들은 황토 진흙으로 만들어져 땅과 같은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마치 모래 언덕에서 직접 조각된 듯합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것이 중세 시대부터 지하수를 끌어들이는 포가라라고 불리는 고대 광해 시스템 덕분에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그들은 그늘, 야자수, 심지어 경작지까지 만들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 지중해와 거의 닿는 곳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콘스탄티나 쉐은,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나이만이 인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도시는 깊은 협곡 위에 건설되었으며 양쪽을 잇는 아주 높은 다리들이 있습니다. 마치 포토샵으로 합성한 듯 보이지만 실제 존재하는 풍경입니다. 말 그대로 공중에 매달린 도시가이며 더 좋은 것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알제리 중앙에는 팅가점의 유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 한가운데 버려진 온전한 로마 도시안입니다. 고등거리 서 있는 기둥 목욕탕, 잔해 도서관 바닥의 모자이크까지 시간이 파괴하는 것을 잊은 것처럼 모든 것이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이 장소들이 이미 놀랍게 보인다면 그곳의 자연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직접 볼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알제리에 있는 믿을 수 없는 풍경들은 상상 이상입니다. 3. 자연, 사막이 거의 다른 세상으로 변하는 남쪽에서부터 시작해봅시다. 호가르타오는 검고 뾰족한 암석 지형이 있는 산악지대로 마치 땅이 폭발하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낮에는 더위가 괴롭히고 밤에는 추위가 매섭습니다. 그리고 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당신은 마치 지구를 벗어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광활함의 심장부에는 에이타콜가 있으며 뒤틀린 돌탑들이 고립된 채 깨끗한 하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소 중 하나는 선교사 샤를드 푸코가 피난했던 성스러운 봉우리 에이스크램 저브입니다. 그곳에서는 사하라 사막에서 가장
초현실적인 일출을 볼 수 있습니다. 검은 돌 위에 주황색 색조가 폭발하는 모습은 거의 영적인 경험입니다. 더 동쪽에는 또 다른 숨겨진 보석, 타실리 나제르 타실리 에나젤 사막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끝없는 모래 대신 바위 벽이 인상적인데 이 벽들은 암각화로 덮여 있습니다. 사하라가 여전히 사바나였을 때 살았던 사람들이 1,200년 전에 그린 이 일로 공곤점 이상의 그림과 조각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기린 코끼리, 소, 악어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곳에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들입니다. 마치 풍경 자체가 과거에는 매우 달랐다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군에 대해 말하자면 그곳에는 야생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알제리는 당신이 다큐멘터리에서나 볼 법한 종들의 서식지입니다. 사막의 상징인 큰 귀를 가진 아주 작은 여우, 페네코이 있습니다. 가젤 멧돼지 몽구스 카멜레온, 심지어 오아시스를 휴식처로 사용하는 이 철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제리 사막의 영혼을 정의하는 동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낙타입니다. 말이 없는 기병대. 세상의 다른 지역이 푸른 들판에서 말을 탔을 때 이곳 사하라 한가운데서는 낙타를 선호하는 군대가 등장했습니다. 맞습니다. 알제리는 드롬다리, 단봉 낙타말을 탄 기병대를 가졌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기간 동안 군대는 단봉 낙타를 타고 사막의 광활함을 가로지르도록 훈련된 특수 정찰대인 사하라 메하리스트 중대 컴파니의 메하리스트 사하리엔 고아를 창설했습니다. 메하리스텟라고 알려진 이 군인들은 극심한 더위에서 생존하고 별 아래에서 잠을 자고 오직 별자리로만 방향을 잡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민첩하고 조용하며 어떤 상황에도 대비된 사하라의 유령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군복은 전통적인 터번과 프랑스 군대 휘장을 혼합하여 독특한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이 전통이 독립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알제리는 주로 말리와 니제르 국경 지역에서 기체 드롬다리를 탄 군사부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지프가 버틸 수 없고 GPS가 고장나는 곳이지만 낙타는 무적이며 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역사적인 장소들은 어디인지,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이국적인 군대를 알게 되었으니 이 나라의 본질을 이해할 차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역사. 프랑스인, 아랍인, 심지어 로마인보다 훨씬 이전에 이 땅은 북아프리카의 진정한 원주민인 베르베르 버버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이미 점령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산 사막 해안에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왕국, 언어 전통, 그리고 부족과 시간에 의해 형성된 강인하고 끈기 있는 생활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페니키아인, 로마인, 비잔틴인, 아랍인, 오스만 투르크인들이 차례로 왔습니다. 모두가 알제리의 한 조각을 원했고 알제리는 언어 복장 종교가 변했지만 결코 영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6세기에 프랑스가 침략하여 이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이상 동안 프랑스인들은 모든 것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토지를 빼앗고 자원을 착취하고 현지 문화를 억압하고 알제리를 유럽의 부속물처럼 취급했습니다. 수천 명의 프랑스인이 그곳으로 이주하여 주인처럼 살았고 알제리인들은 소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저항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약자로 오퍼네으로 알려진 민족 해방 전선회의 창설이었고 이들은 1954년에 독립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20세기 가장 잔혹했던 분쟁 중 하나였습니다. 테러 공격, 고문, 대학살, 그리고 사방의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1962년 수많은 피를 흘린 끝에 알제리는 마침내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다만 자유는 육체적 감정적 상처가 아물지 않는 채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망쳐야 했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뒤에 남겨졌으며 나라는 부서진 조각들로부터 스스로를 재창조해야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식민지와의 트라우마는 남아있습니다. 담론책 음악, 심지어 거리 이름에서도 발견됩니다. 기억은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고 이는 오늘날의 알제리를 형성합니다.
자긍심이 강하고 끈기 있으며 결코 잊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그곳에 사는 사람들만큼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유아 인구, 그렇게 많은 땅 역사 그리고 혼합된 문화 때문에 알제리가 동질적인 국민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500만 명 이상씩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인구에도 불구하고 영토의 대부분은 여전히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그 사막지대는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수천 년의 무게와 자긍심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알제리인들의 대다수는 아랍 베르베르인으로 자신을 인식합니다. 이는 이전에 보았듯이 베르베르인이 북아프리카의 원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세기 동안 아랍인의 도착과 이 지역의 이슬람화로 인해 문화적 정체성적 융합이 일어났습니다. 카빌족, 카비라 샤위족 샤위는 투아레그족 투아레게스 처럼 베르베르어와 문화를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집단도 존재합니다. 이 투아레그족은 옷이 너무 진한 파란색으로 염색되어 피부까지 물들기 때문에 사막의 파란 남자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알제리 남부에서 유목 텐트에서 살며 대상 카라반을 이끌고 전통을 유지하며 사하라 한가운데서 생존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을 알고 싶으신가요? 알제리 인구의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됩니다. 즉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 나라이지만 특히 실업 주거 접근성 기회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인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소속감 뿌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지역 문화를 어떤 형태로든 살아있게 유지하려는 매우 강한 의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물론 모든 민족을 정의하는 두 가지, 즉 종교와 언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7. 종교와 언어. 알제리는 무엇보다도 깊은 종교 국가입니다. 인구의 압도적인 대다수 99% 이상이 수니파 이슬람교 글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무슬림 신앙은 달력에서 법률 관습에서 건축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에 존재합니다. 하루에 5번의 기도 요청이 도시 전체에 울려 퍼지고 라마단의 기간에는 상점들이 일찍 문을 닫고 낮에는 금식하고 밤에는 큰 축하 행사를 가지면서 나라의 리듬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라의 남부에는 종교적 규범과 현지 전통을 종종 혼합하는 이 고유한 의식으로 이슬람을 실천하는 투아레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유대교는 매우 소규모로 존재하지만 특히 로마 시대와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는 중요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언어에 대해 말하자면 그 풍경은 영토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아랍어는 문서 언론 공식 교육에서 사용되는 공식 언어입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언어는 알제리 아랍어라고 불리며 이는 아랍어와 베르베르어, 프랑스어, 심지어 이탈리아어가 혼합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적 언어의 용광로입니다. 또한 그와 프랑스어는 공식적인 지위는 없지만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간판신문 계약서, 심지어 TV 프로그램에서도 등장합니다. 이것은 식민지 시대의 직접적인 유산으로 특히 노년층과 도시 엘리트들 사이에서 여전히 일상생활에 나타납니다. 8. 관습과 전통. 알제리에서 외모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허영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중과 전통에 관한 것입니다. 옷 입는 방식, 인사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이 모든 것에는 일찍부터 배워 모두가 존중하는 조용한 규범이 있습니다. 우선 환대 호스피탈리다데는 신성합니다. 주인들은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이 예고 없이 알제리 가정을 방문하더라도 차 대추야자와 함께 때로는 완벽한 식사까지 대접받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차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진정한 의식입니다. 세 잔의 찻잔이 있으며 각각은 깊은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잔은 강하고 쓰고 거의 거칠 정도입니다. 그것은 도전 불확실성 걸림돌로 가득 찬 있는 그대로의 삶을 나타냅니다. 아무것도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두 번째 잔은 더 부드럽고 달콤하며 감싸 안는 느낌입니다. 그것은 여정을 부드럽게 하는 사랑, 유대감, 기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잔, 이것이 가장 가벼운 잔이며 비극적인 끝이 아니라 여정 후의 안식, 통과 의례의 수용으로서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세 잔을 모두 마시는 것은 단순한 에티켓 이상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존중, 친교, 그리고 신뢰의 행위입니다. 어떤 잔이라도 거절하는 것은 불신이나 무례함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집에서는 남자들이 차를 준비셔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숙달한 예술인 것처럼 거의 영광스러운 역할입니다. 초대 손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거품의 정도까지 정확하게 맞추는 느리고 세심한 준비입니다. 이제 이러한 관습들이 이미 주목을 끈다면 알제리 달력을 활기차게 만드는 축제와 의식을 알게 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9. 전통 축제 및 의식. 로마 제국이 존재하기도 전에 시작된 축제가 알제리에 있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전통은 단지 예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 살아있는 타임라인 춤추고 노래하는 기억입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상징적인 축제 중 하나는 이엔나이어 옛나이엘, 즉 베르베르 새해이며 카빌족, 샤위족, 투아레그족 및 기타 아마지그 민족 공동체에서 기념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농업 주기의 시작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샴페인이나 불꽃놀이가 없습니다. 새해는 쿠스쿠스 대추야자 닭고기, 양고기, 그리고 모닥불 주변에서 나누는 이야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축제 기간 동안 가족들은 풍성한 식사를 준비하고 전통 의상을 입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악령을 쫓고 축복을 끌어들이기 위해 아이들에게 얼굴 그림을 그립니다. 또 다른 고대 전통은 자 오레스 산맥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자 바디아 의식입니다. 이 의식에서는 마스크와 화려한 옷을 입은 남자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춤을 추고 재물을 요청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북과 피리 소리에 맞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파란 옷을 입은 사막의 사람들 투아레그족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자네트의 시에서 라세비바라고 불리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것은 과거 전쟁 중이었던 부족들 간의 평화를 기념하는 의식 무용입니다. 남녀 무용수들은 상징적인 칼을 사용하고 무거운 목걸이를 착용하며 최면적인 리듬에 맞춰 원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이 의식은 매우 인상적이어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결혼식과 장례식도 사막의 제네트족, 제네테이 부르는 아렐리우 에레리우와 같은 전통 음악으로 가득 찬 웅장한 의식이 됩니다. 이것은 리듬의 반복과 깊은 멜로디와 함께 그루브로 불리는 신비로운 시의 연속입니다. 소름 돋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결혼에 관한 이야기라면 에티켓이 곧 장관이 됩니다. 알제리 결혼식은 집단적인 축하 행사이며 부부의 결합은 가족, 친구, 이웃 때로는 동네 전체를 포함하는 축제의 배경일 뿐입니다. 지역에 따라 축하 행사는 3일에서 7일치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7일간의 축제입니다. 예를 들어 카빌족과 투아레그족 사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의식 중 하나는 헤나의 밤입니다. 신부는 가족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손과 발에 다산, 보호, 번영 등 의미가 가득한 문양으로 장식합니다. 그러는 동안 전통춤, 오래된 노래, 그리고 끝없는 연회가 이어집니다.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여전히 가족들 사이에 신부 대금, 노트이 협상되고 있으며 신혼부부는 신랑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는 대도시에서는 변하고 있는 관행이지만 내륙에서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다양성이 당신에게 아직 인상을 주지 못했다면 위장을 준비하세요. 10. 미식. 그토록 많은 역사, 민족의 혼합, 그리고 수천 년의 전통을 가진 알제리의 요리가 단순할 것이라고 정말 생각하셨나요? 차가 전체 의식을 따르는 것처럼 음식 또한 규범규칙, 그리고 물론 많은 풍미를 따릅니다. 가장 유명한 요리는 쿠스쿠스입니다. 이곳에서는 밀 세몰리나로 만들어지며 양고기 익힌 채소, 병아리콩, 고추, 건포도, 아몬드 등 수천 가지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달콤한 쿠스쿠스, 짠 쿠스쿠스, 축제용, 애도용, 축하용 쿠스쿠스가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는 그에 맞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많은 알제리 가정에서는 쿠스쿠스가 아직도 집안 여성들이 모여 탓자의 흙 그릇에서 세몰리나를 굴리는 대대로 이어져 온
일종의 요리춤으로 손으로 준비됩니다. 또 다른 전통 요리는 고기, 토마토 곡물 허브가 들어간 진한 수프인 초르바입니다. 초르바는 라마단 밤에 빠지지 않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음식은 우리가 알제리에 대해 이미 이해한 것을 강화하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모든 것은 집단성 존중 그리고 문화, 유산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왜 모두가 알제리를 여행 일정에 넣어야 하는지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가장 놀라웠던 궁금증을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북아프리카에 잊힌 이 거인을 이미 알고 계셨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고 다양한 문화를 사랑하는 그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기 벨로문도에서는 당신을 그 자리에 머물면서도 계속해서 여행할 수 있도록 이끌 것입니다. 늘 많은 역사 궁금증 그리고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목적지에서 만나요.